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의 속속속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이 말이죠. 책임질 것인가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참 잘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지금 하나의 정당이 말이죠. 위원 정당으로 해산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을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 장본이 바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의원이죠. 장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로 다녀왔는데 그 면회 갔다 온 부분을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지난 18일인데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면회를 가갔는데 그분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과 수사를 말이죠. 내란과 관련해서 열리고 있는데 지속되겠지만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15일, 20일 현재 보면은 15번이나 그 재판에 일단은 거부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죄송하다 말한 적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싸늘한 눈치로 바라봤던 12.3 사태였는데 당시 현지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장본인으로서 참 국민한테 죄송해야죠. 그리고 법에 의한 말이죠.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만큼 이 현행법에 의한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에 적극 임해서 결백하면 결백하다고 밝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일단은 자기는 거부한다. 이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완전히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정도로 말이죠. 좋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란 범죄는 최고형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장 대표가 좀 말씀을 조금 상가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분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씀이 자기네 개인에게인데 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한 말이죠. 매우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그런 표현과 자신의 어떤 의지죠. 그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 대표의 말이죠. 페이스북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론이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은 당 대표가 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민주당은 발끈했죠, 사실은. 그래서 백승아 원내 대변인을 보면 말이죠. 위원정당 해산 심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면회를 반성 없는 내란의 미화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분이 장동혁 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이 지금 상당수 말이죠. 내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특검으로부터 말이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이분은 그 12.3 사태 직후에 국민의힘의 그 국회 본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당시에 말이죠. 그 추경호 의원과 같이 일했던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 당직자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 그 4명도 지금 현재 보면은 국회 표결 방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경찰인가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 경호처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일단 저항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말이죠.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방패막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공권력의 말 정당한 집행을 저지했다. 현역 의원이 이것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이죠. 범행이 내란죄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그 피의자가 소환되는 그 검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내란에 뭐 동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비판의 화살을 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정당 해산 심판이 뭐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해가지고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그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건 참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뭐 등등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이죠. 12.3 계엄 그것이 반헌법, 반법률적 그 내란 행위 아니냐 그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취지가 보면은 우선 그 계엄을 실시해서 계엄군이 행정과 사법 부분을 이제 전담하고 현행 그 사법 행정기구를 일단은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로 그 대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이제 사전 검열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죠. 지목한 반정부 인사들을 영장 없이 말이죠. 체포 구금하겠다. 그러니까 뭐 기본권 존중이 일단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상권분립법 차원에서는 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제 국회는 해산과 관련한 이제 의결권이 있는데 국회에서 말이죠. 12월 3일 날 심야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연 국민의힘이 헌소에 말이죠. 정당 해산 관련해서 소송에 제한이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정당이 한번 해산된 적이 있죠.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말이죠. 그때 헌재에 의해서 해산됐는데 헌정사상 최초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통진당은 헌법 8조 4항령에서 말이죠. 일단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당시 이제 그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정부를 대표해서 청구인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통진당이 말이죠. 내란 음모를 했다. 내란 음모 사건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주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뭐 구축하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8대1로 해산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통진당 이제 의원들도 그 의원직이 이제 상실했습니다. 당시에 헌재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 정당으로 말이죠. 헌재가 심판하면 무섭죠. 사실은 정당 해산되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통진당의 말이죠. 그 참 이른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제 파괴했다라고는 그 혐의 사실이 뭐냐면 비밀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비밀 혁명 조직이 이제 그때 알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논란이 됐어요. 상당히 논란이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비밀 혁명 조직이 말이죠 그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통진당 해산 결정했는데 정작 헌재 그 결정이 내려진 수개월 뒤인가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하는데 그때는 그 비밀 혁명 조직 알로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건 저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통진당에 대해서 헌재와 그 대법원이 말이죠 그 어떤 최종 결정이 어긋났어요. 서로 반대됐죠. 그러니까 비밀 혁명 조직이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헌재는 비밀 혁명 조직이 말이죠. 이른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기본적인 그런 통진당의 조직이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헌재와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어긋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관련 법에는 말이죠. 두 최고 헌법기관의 견해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진당 사람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죠? 자기들이 말이죠.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적인 그 근거로서 헌재가 제시했던 혁명 조직이 대법원에서 보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너무나 상이한 판단인데 그런 면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말이죠. 그 12.3 반헌법, 반법률적 계엄 선포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추경호 의원이 말이죠.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소집,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된 탄핵 관련해서 국회 표결, 의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상당 부분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당시에 이른바 방패 막이를 자처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 그 이른바 공권력에 말이죠.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공당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뭐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내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그 이른바 형이 말이죠. 선고되는 그러한 중대 범죄거든요. 그 최고로 형은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정부의 그 구조 체계를 전면적으로 이제 파손한다는 데서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 공당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현행법에 어긋났던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 정당 그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